반갑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택시노조 부산본부 임채웅 국장입니다. 요즘 다들 택시 산업이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 맞습니다. 한때 택시 종사자의 수가 2만 명이 넘었는데 6월 현재 5,600여 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신규 입사자는 전무한 상태이고 기존의 택시기사분들은 연세가 많아 택시 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택시 운전으로 생계를 꾸리기가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택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왜곡된 정보로 택시 운전을 꺼리고 있는 것인지 실제 택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네 분을 모시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택시를 하게 된 동기와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체장애인 택시기사 김상윤입니다. 제가 23살 때 택시 자격증을 땄어요. 그런데 그때 택시 회사마다 나이 어리다고 안 써주시더라고요. 예. 다른 것도 한번 해보고 이것저것 해보다가 택시 이제 그 카카오 플랫폼이라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요. 2년째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관련해서 좀 한 번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반갑습니다. 정규동이라고 합니다. 출애라업을 했었는데 한 2달을 집에 쉬는 와중에 친구가 택시회사에 한 달만 일을 하면 어떻겠노 해서 시작했던 게 지금 25년 차가 되네요. 친구 따라 한 달만 하려다가 예. 25년째 하고 25년째. 야, 대단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봉규입니다. 예. 저는 스쿠버 다이빙 트레이너 생활을 아주 오랫동안 했었는데 재작년에 제가 내경색이 와서 이제 병원 생활을 좀 하다가 지금 만 1년 딱 되었습니다. 아, 네. 이제 막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택시 업계에서는 뭐 새내기네요. 네, 어떻게 보면 새내기입니다. 아, 예. 네. 예. 반갑습니다. 윤영민입니다. 중고 매매업을 한 28년을 하다가 이 고정적인 월급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처음에는 택시를 알바를 생각하고 경험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 두 가지 일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포기하자 싶어서 중고 매매업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택시를 한 게 벌써 5년이 됐습니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다들 택시하기 전에 다양한 직업을 가지셨고 뭐 한 달 하려고 했다가 또 알바로 했다가 이렇게 택시업을 막 천직으로 알고 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 택시를 시작할 때 다들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이 손님을 가지고 어디서 태워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막막한 시절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 김봉규 기자님부터. 아마 대부분 다 동감하실 문제겠지만은 길 찾기가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손님이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고관 입구 갑시다, 썩은 다리 갑시다, 원담골 갑시다 이러면 그쪽 지명에 대해서 지명 이거 모르면은 정말 많이 당황스러워요. 아,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아파트라든지 비슷한 이런 데가 많으니까 거기서 많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손님분들은 우리 기사분들이 지리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특색까지 다 안다고 생각하시는가 봐요. 25년 차 정규동 기사님은. 취객을 상대하기가 참 난감했던 적이 예, 몇 번 맞습니다. 있었어요. 예, 예. 주로 취객들은 타시면 어디로 가자 이렇게 하시죠? 우리 집하고 들어 누워 버립니다. 참 난감한. 우리 집이 어디인지도 말도 안 하고. 잠을 자버립니다. 그럼 야, 참. 조용히 예. 그냥 지구대로 데려가지. 그 경우에는 예. 지구대로 갈 수밖에. 그냥 싸울 수도 없고 예, 예. 그 손님하고 싸우면 깨워도 안 일어나잖아요. 예. 방송을 보시는 우리 성경 여러분, 가급적이면 지명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를 하다 보면 좀 네. 특별한 경험들을 하시잖아요. 저 한 번 있어요. 취객분하고 안 취객분하고 계셨는데 이제 두 분 다 같이 타실 줄 알았어요. 근데 취객분만 딱 태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저는 이제 뭐라고 막 그러길래 전화하시는 줄 알았죠. 그래 이제 막 가고 있는데 너 버튼 게 하면서 막 자꾸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이제 저한테 이제 시비 거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술 취하신 분만 타셨다는 이 말이죠. 예. 예. 그래갖고 자꾸 시비를 거시길래 제가 그때 이제 가면서 좀 대응을 잘하니까는 이제 팁도 나오고. 대응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이제 막 얘기를 하소연을 막 이야기하고 하면은 이제 그 이제 맞게 이제 장난을 맞춰주거든. 장난을 맞춰줬다. 그랬더니 이제 기분 좋으니까는 폰 꺼내갖고 아들 자랑도 하고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정말 대응을 잘하셨습니다. 어차피 술에 취하시가 타신 분들한테는 싸우면 안 됩니다. 사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좀 본격적으로 우리 택시 현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택시뿐만이 아니고 우리 경제 전반적으로 지금 다 어렵다고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참 안 좋은데요. 또 우리가 이제 택시 기사분들은 또 이 체험 경기를 또 잘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실제 안 좋은지 정말 경기가 어려운 건지 그 체험하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리 그래도 뭐 고차님부터 하시죠. 지금은 아예 할증 시간이 되면 예. 도로변에 사람이 안 보입니다. 도로변에.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코로나 전하고 후가 좀 많이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야간에 새벽 4시까지 주말이면 새벽 4시까지 손님이 많았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이후로 11시 이후로는 거의 손님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8시에 나와가지고 10시에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예. 똑같은 시간에 차가 밀려도 주간에는 손님이 있으니까 그래도 콜을 받고 하는데 야간 10시 이후로 넘어가면 아무래도 차들이 야간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몰린 상태에서 옛날보다는 승객이 적다 보니까 더 힘든 거죠. 그래서 차라리 야간 운전 몸이 피로한 것보다 주간에 조금 더 힘들더라도 예. 하는 게 낫다 싶어서 주간만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그런 나름대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다들 잘 돌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6월에 택시 요금이 인상이 되었는데 택시 요금이 인상이 되면 이게 우리 기사분들의 수입과 좀 직결이 되는 건지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요금이 오르는데 어떤 분은 막 그냥 수입 똑같습니다. 뭐 어쩔 때는 막 수입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고 뭐 좀 낮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오늘 우리 오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아 저는 요금이 안 올랐을 때하고 올랐을 때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 김상윤 주 기사님은 막 경기가 안 좋아도 요금이 인상이 돼도 별 그 뭐 큰 동요는 없네요. 예, 그 손님이 이제 조금 이제 떨어졌다는 그런 건 있어도요. 자기가 그만큼 하면은 동결해요. 아, 상황이 어찌됐든 간에 나만 열심히 하면 네, 네. 아무런 문제 없다. 그 이야기죠. 예, 예, 예. 맞습니다. 저는 고참님. 그 요금 오르고 나서 금요일 토요일처럼 많다고 가정하에서는 한 30% 업이 됐다고. 아, 그 예. 요금 오르기 전보다 예, 예. 수입이 한 30% 정도 그러니까 올랐다. 야. 인원이 보통 우리가 20팀에서 하루에 보통 한 30팀 정도를 태우는데 내 계산상으로는 한 손님이 탔을 때 예전 같으면 한 6천 원 정도 나오던 걸 예. 요즘 평균을 내니까 한 9천 원꼴 그러니까 한 30% 정도 상승했다. 그러니까 손님만 받쳐준다면 충분히 택시도 할 만하다. 그렇게 봅니다. 어디 우리 김봉규 기사님은? 실질적으로 저희들 택시 타시는 손님들이 차가 없는 분이라든지 일반 버스가 잘 다니지 않는 그런 지역 분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술 약속이 있는 분들, 예. 약주를 하신 분들이 대부분들이거든요. 한 달을 제가 요금 인상 전에를 운행하고 그 다음에 6월 달부터 이제 요금 인상을 했는데 저는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별 차이 없다. 그거는 어느 분야든지 열심히 하면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우리 윤영민 기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 현재 수입은 요금 오르기 전보다는 조금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 20-30% 정도는 나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 택시 요금이 물론 이제 서구에 비하거나 일본에 비하면 아직까지 저렴한 거는 분명합니다만 기존의 택시 요금 기본 요금이 3,800원이었잖아요. 지금 4,800원이면 적게 오른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심야 할증 같은 경우도 1시간이 늘었고 예전에는 12시부터 오전 4시까지였지 않습니까? 지금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고 또 할증료율도 정오부터 오전 2시까지는 30%가 할증이 되는 거죠. 20%에서. 그래서 요금은 기존보다 좀 많이 오른 거는 분명하고
또 이 효과가 나타나려면 아마 이제 지금 세월이 좀 흘러서 원래 요금이 오르면 손님들이 좀 줍니다. 아무래도 그 기간이 저희들이 통계를 한번 내보니까 한 3개월 정도는 손님이 줄더라고요. 이제 그때 그 이후로는 또 다시 회복되는 게 그간의 전례를 보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택시 요금이 오르는 것이 우리 수입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뭐 부인할 수 없잖아요. 예, 그죠? 맞습니다. 조금 더 현실화돼야 될 문제는 추후에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보고요.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택시를 새로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이 듣고자 하는 답일 수 있습니다. 우리 택시 기사분들의 실제 수입이 얼마 되는지 승객들이 타셔가지고 물어보면 아유 맞추어서 택시 이거 말로 하는겨. 예, 그런 분 계십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우리 소득을 막 과도하게 줄이거나 이런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좀 그러지 마시고. 하시면 젊은 분이 무슨 택시를 합니까? 이런 손님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실제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고 실제 수입이 얼마인지를 오늘 솔직하게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어느 분부터 말씀하실랍니까? 저는 한 달 제가 가져가는 게 보통 평균 한 300 정도 됩니다. 요 300에 네. 그 카드 결제되는 거 요즘 뭐 다 여기 있는 플랫폼 택시를 할 거로 보는데 플랫폼을 할 때는 전부 다 카드 결제가 네, 되잖아요. 요즘 카드 90%가 카드 결제인데 예. 그럼 그 300만 원에 현금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현금까지 하면 평균적으로 현금 한 50만 원 이래 들어오니까 현금으로 들어오는 게 예. 예. 한 350 정도. 평균적으로 예. 했을 때 350 정도 번다. 예. 근데 12시간이 정말 이 손님을 태워가는 시간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 손님 태우고 이동하는 시간은 아마 8시간도 안 될 겁니다. 8시간도. 근무 시간은 8시간도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이 정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반 직장인들이 하루에 8시간 일하잖아요. 1시간 휴게 시간 포함해 가지고 이분들이 직장에 가기 위해서 출퇴근을 해야 돼요. 예. 그러면 직장과 멀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시간 다 포함하면 10시간 이상이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나가면 바로 직장이잖아요. 예. 택시가 바로 앞에 있잖아. 예.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들어가는 비용도 없잖아.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 이런 비용도 사실 포함하면 350을 넘어갈걸요. 다음에 우리 참 김봉규 기사님이 저도 1년 차일 때는 엄청 벌었거든요. 아마 지금 엄청 벌실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전에 제 별명이 회사에서 택신이라고 얘기했듯이 그게 딴 뜻이 아니고 수입입니다. 수입. 예. 예. 물론 부지런해야 되는 게 전제가 깔리지만 예. 예, 저는 현금 빼고 예. 예, 서류상으로 잡히는 게 한 500에서 600 정도 됩니다. 임금 맹세서상에 잡히는 네, 급여가 네. 500에서 600이란 말입니까? 방송 보시면 다른 택시기사분들도 이렇게 안 좋은 소리 하실지 모르겠지만 예. 예, 취미생활입니다. 네, 너무 많이 머락하시고 혹시 그 임금 맹세서 보여줄 수 있습니까? 몇 시간 일하십니까? 저는 뭐 주간에도 근무해보고 저 심야에도 근무해보고 다 했는데 예. 저한테 맞는 시간대가 저녁 7시부터 아침 5시까지가 가장 예, 맞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봐. 저녁 7시부터 5시까지면 10시간. 10시간. 예, 주말에는 물론 12시간 근무합니다. 10시간이면 그렇게 많은 시간을 근무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뭐 600을 버신다. 저도 쉬어야 되니까 일단은 식사도 해야 되고 화장실 볼 일도 봐야 되고 또 중간중간에 또 지인하고 통화도 해야 되고 그 할 일은 다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네요. 야, 이거 조금 의아스럽네. 물론 진짜 심야니까 막힘도 없을 거고 장거리 손님도 아마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윤영민 기사님은 저도 임금 명세서에 찍히는 건 평균 한 400에서 450 정도. 하루에 몇 시간 일하세요? 12시간 잡으셔. 12시간. 예. 주말은 조금 더 하고. 평균 12시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12시간이면 장시간 근로이기는 분명한데 나의 볼일을 보는 시간, 그다음에 출퇴근 시간, 또 식사하는 시간 이런 거를 다 포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길다고는 또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그 아까 수입 얘기했다니까 예. 빠뜨린 게 또 있어가지고 저도 아, 예, 예. 길에서 또 나오는 희망 키움 희망 키움. 예, 나오고 또 회사에서
또 한 달에 한 번씩 또 그 성과금 해갖고 또 10만 원씩 나오고요. 그 10만 원은 어떻게 주시는 거죠? 회사에서? 회사에서 이제 결근 안 하고 만근 미수 안 찍고 만근했을 때, 예, 아, 일종의 장려 수당이네요. 예, 예, 예. 아, 정말 여기 오신 분들은 아주 성실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회사에 특정한 회사에 놓고 봤을 때 회사를 100명이나 놓고 봤을 때 우리 네 분처럼 이렇게 버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일을 이제 근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한 30% 정도는 저처럼 예, 예. 뭐 한 300 이상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고 예. 그다음에 200에서 이제 300 사이가 한 30%, 40% 이제 하위분은 아무래도 조금 저희는 굴러가야만 돈 수입이 그렇죠. 되는데 예. 안 굴러가니까 예. 조금 적으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저도 택시를 할 때 손님이 타시면 택시 기사들 수입이 좀 어떻습니까? 이러면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 한 350 넘게 벌었는데도 힘듭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예, 저도 전에 제가 택시 하기 전에도 이제 택시를 타면서 물어보면은 뭐한다 택시 하려고요.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직장 생활하는 게 나아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는요. 아, 그 기사분들 말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하는 만큼 그만큼 많이 벌어들이는데 직장 생활보다 지금 나아요. 제 시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예. 그러니까 저는 선택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또 우리 김상윤 기사님은 좀 몸이 불편하시잖아요. 예. 혹시 뭐 그런 편견이나 또 진입 장벽이 있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아니요. 지금 아주 편하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예. 보셨죠? 우리 장애를 좀 가지고 계신 분이라 하더라도 우리 김상윤 기사님처럼 택시 운전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다른 것 하는 것보다는 택시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지금 말씀하고 네. 계시지 않습니까? 네. 예, 참조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방금 진입 장벽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일단 택시 자격증 따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만 가지면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예. 그다음에 회사에 취직하는 문제도 지금 코로나 이전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기사들이 법인 택시 기사들이 많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든지 신청만 하면은 진짜 큰 문제가 없는 한은 다 취직이 거진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 저도 그런 경험을 했지만 계절에 따라서 또는 요일에 따라서도 좀 천차만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떻습니까? 그걸 좀 특히 심하게 경험하신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얘기하는 대목 그러니까 명절 때와 같은 그런 분위기가 많이 일어났었죠. 손님들도 되게 많아졌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월 달에 손님 없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그 계절에는 손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열심히만 하면 괜찮죠. 네. 예. 자, 열심히만 하면 괜찮다는 우리 김상윤 기사님을 믿고 열심히 하면 괜찮으니까 전반적으로 보니까 1, 2월을 조금 빼고는 다 괜찮은 달로 봐야집니다. 요일별로도 금토가 손님이 좀 많고 네. 뭐 아무래도 화요일이나 목요일이나 이런 데는 조금 손님이 적은 걸로. 손님 많을 때는 그만 하고요. 또 손님 안 계실 때는 또 시간을 좀 더 투자해가지고 하면은 평균적으로 똑같이 벌어갑니다. 비슷해진다. 네,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게 참 좋네. 항상 긍정적인 많은 대로 나가야 됩니다. 영업은. 돈 많이 버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또 지금 요즘은 카카오나 우버 등처럼 이 플랫폼을 장착한 차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플랫폼을 장착한 택시하고 일반 택시하고도 아마 수입 차이가 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어디 플랫폼 하시는 분? 예. 제가 그 회사에 입사해가지고 바로 카카오를 한 건 아니었거든요. 아, 일반 차량을 예, 하셨네요. 한 일주일간 탔어요. 일반 차량을. 일반 차량 할 때는 진짜 배 영업한다고 손님 있나 없나 막 찾아다니고 그러셨는데 이 카카오를 딱 달고 나서는 배 영업 안 해도 되고 그냥 이제 콜 떨어지면 바로 이제 가가지고 손님 모시고 목적지까지 모시다 드리면 되고 이게 참 편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주로 콜 위주로만 해가지고 아까 그 정도의 수입을 내거든요. 고차님은 어떻습니까? 제가 저 회사 동료들을 보니 시대의 흐름 따라 타는 손님들은 변화를 하는데 택시 기사분들, 저희 고참님들 잘 자기 변화를 안 가지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집이라 그럽니까? 남포동 쪽에서 영업하는 분들은
해운대로 가면 빈차로 다시 남포동을 갑니다. 아. 거기에 손님이 없는데 내가 볼 때는 요즘은 이제 승객들은 안전하게 콜 문화가 정착이 되고 있는 단계인데 아직까지도 길에서 이제 손을 드는 분은 잘 없어요. 예. 잃어버린 물건이 있으면 우리가 전화를 해서 금방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배 영업을 해가지고 450씩 이렇게는 못 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분명히 무슨 콜이든 단말기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같이 병행하면서 예, 예. 또 내 몸 관리 잘해가면서 하는 게 안 맞겠나 예. 그렇게 봅니다. 모든 기반 시설은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데 그 최첨단을 운행하는 사람이 과거에 얽매여 있다면 이 새로운 시대 변화에 적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 예.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플랫폼 택시가 장착되어 있지 않는 일반 택시를 운행하시는데 그렇게 수입이 많은 뭐 노하우가 있습니까? 영업을 하시려면 어느 정도 투자는 조금이라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세상에 공짜는 없더라고요. 제 노하우 같은 경우는 일반 손님 같은 경우 꼭 탈 수 있는 위치를 머릿속에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어느 지점으로 가서 손님이 안 타면 손님이 탈 수 있는 지점으로 빨리 이동하는 게 제 노하우거든요. 본인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게 있고 아마 콜도 운영하려면 또 개인적으로 또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금액이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의외로 그렇게 돈이 많이 나가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게 갑자기 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데 제 같은 경우는 비행 시간, 도착 시간, 그다음에 KTX라든지 SRT 부산역의 기차 시간을 거진 다 외우고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노하우가 있다니까요. 그게 아마 프로 정신이지 않겠어요. 예. 야, 그 기차표 시간을 다 외운다는 게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게 이제 제 같은 경우는 택시를 하면서 절대로 이렇게 어디서 줄을 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차 딱지 떼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공항이나 부산역 같은 경우에 태울 수 있는 줄 안 서고 태울 수 있는 시간대가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부산역 같은 경우는 제일 마지막 기차가 KTX가 12시 47분. 예. 그다음 게 SRT 1시 3분. 예. 그다음 제일 마지막 기차가 1시 7분 SRT입니다. 예. 그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줄을 오랫동안 안 서고도 손님을 태우고 저희들이 원하는 조금의 장거리를 갈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되거든요. 예. 거기다가 그 시간대가 다 심야 할증 시간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정말 택시 미터기에 돈이 쌓이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는군요. 그죠?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은 택시를 시작하시면은 그런 게 자꾸 이렇게 매몰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택시를 처음 시작하시려는 분들한테도 상당히 유용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이런 프로의식을 가져야 한 달에 600만 이상을 벌죠. 우리 윤영민 기사님은 예. 어떤 나름 그 450만 원 버는 것도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침에 저는 이제 출근 시간부터 8시부터 근무를 합니다. 예. 나가면 제가 원하는 방향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출근 시간이 끝나면 예. 9시에서 11시 사이에는 어디를 간다는 이게 동선이 있어요. 예. 그걸 해야만 시간당 제가 찍는 게 2만 원씩 찍습니다. 예. 시간당 2만 원씩 계산하고 찍어놓고 오후에 일을 하는 게 편하니까 항상 머리에는 손님이 어디 있다는 걸 가지고 있죠. 저 정보를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는데 이분들은 어차피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또 수입을 그렇죠. 얻을 수 있고 제가 하나 팁을 가르쳐 드리면 저는 택시 할 때 처음에 그 맨땅에 헤딩하는 기본이었지만 개인 택시가 어디로 움직이는 걸 잘 봐라. 그래서 저는 개인 택시가 어디로 움직이는 걸 봤어요. 그래서 어디에 대고 있는지를 그걸 딱 보고 나니까 확실히 틀리죠. 수입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주위에서 또는 본인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이렇게 열심히 하면 개인 택시를 하나 사서 해보지. 아니면 뭐 개인 택시 대리를 하면 훨씬 지금보다 더 수입이 나을 텐데 이런 또 주위에 있던 권유라든지 본인도 나도 한번 개인 택시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어떤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실제로 개인 택시를 하려고 예. 작년에 개인 택시 양수교육 신청을 해서 교육까지 받고 왔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의 이제 장단점이라든지 그다음에 돈이 나가는 그 지출 부분이라든지 계산을 해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법인이나 개인 택시나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일단 수입은 빼고 네. 들어가는 지출 부분은 우리가 수익금을 내잖아요. 그죠? 네. 수익금하고 그다음에 개인 택시가 들어가는 비용을 딱 비교를 해 보니까 비슷하더라. 비슷합니다. 아, 비슷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물론 택시는 혼자서 운행하고 항상 외로운 존재지만 예. 법인 택시는 동료가 남는 거예요. 동료. 정말 어려운 일이 있고 하면은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없는데 법인 택시는 동료들하고 얘기도 좀 할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노하우도 점수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도 하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얘기를 다 해주시니까. 예, 예. 물론 개인 택시들도 자체적으로는 또 이렇게 어울리신 분끼리 서로 정보 공유도 하겠지만은 그런 부분은 아마 법인 택시가 더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예. 김상윤 네. 지사님은 혹시 개인 택시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생각은 많이 하지만은 그만큼 뭐 대출을 받아갖고 하기에는 뭐 차라리 대출 받을 바에는 법인 택시 하는 게 훨 낫겠다 싶어갖고 지금은 뭐 개인 택시를 하게 되면은 뭐든지 자기가 다 해결을 해야 다 돼요.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근데 회사 법인을 하면 회사에서 이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월급 나오죠. 또 뭐 성과금 나오죠. 또 뭐 정비. 유급수당 뭐 그리고 우리 특히 6개월 넘어가면 희망 키움 수당도 나오고 여기 정비. 전부 다 회사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이제 크게 신경 안 써요. 운행만 하고 그러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놓친 것 중에 하나가 보험료입니다. 보험료. 그렇죠. 아 그거는 그것도 이제 회사에서 다 해주기 예. 때문에. 만약에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보험료가 300이 넘어가면 부담이 크거든요. 연간 300이 넘어가면 또 등급이 낮은 분들은 700까지 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1년에요. 1년이에요. 보험료가 차량 보험료가 개인 택시하고 일반 택시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 비용을 감안하면 개인 택시나 법인이나 큰 차이는 없는데 큰 차이는 뭐냐면 이렇게 장기 건수 가시는 분들은 퇴직금이 엄청나게 차이 나잖아요. 내가 중간 정산만 안 하면 개인 택시하고 일반 택시를 했을 때 그 차이점을 보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일반 택시가 훨씬 좀 낫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마음은 개인 택시가 편할 수는 있다. 방금 비교를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를 얘기하셨는데 개인 택시는 남는 거 번호판이 남고 예, 법인 택시는 퇴직금이 남다라고. 아 정말 참. 번호 남고 아, 사람은 죽으면 막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 죽으면 껍데기를 남긴다. 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네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현장에서 실제 일을 하다 보면 택시 같은 경우는 규제를 많이 받습니다. 부산시나 뭐 국가로부터 규제를 많이 받아요. 그러면서도 지원해 주는 거는 별로 없잖아요. 크게. 혹시 일하시면서 부산시에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한 말씀씩 해주십시오. 희망 키움 예. 나오는 거 있답니까? 그게 못 받으신 분들도 이래 있답니까? 그게 정해져 있으면 그것도 좀 확대해가지고 많이 받을 수 있게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희망 키움 사업이 부산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벤치마킹한 경기도는 다 주고 있고 먼저 시작했던 부산은 아직 절반에도 미치지 않고 있으니까 그걸 좀 다 지원해 달라는 그런 부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느끼기로 도로에서 안정적으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택시 정류장, 택시 베이가 택시베이. 지금보다는
훨씬 많아져야 된다. 울산이나 이래 가보면 부산보다는 훨씬 택시 정류장을 많이 마련을 해주고 있다. 예. 부산에서는 일부 뭐 롯데백화점이나 영도딸이 있고 그 외에는 정류장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 시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택시 기사가 어디서 쉬고 심지어는 뭐 화장실 같은 문제 이런 게 참 급급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택시 정류장을 많이 확대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마 일을 하시면서 급할 때도 있고 그죠? 우리가 예. 이 생리적인 현상을 푸는데 급할 때도 있고 한데 그 화장실을 찾기도 어렵고 또 일을 할 때 택시 베이가 좀 많으면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예. 그런 것이 부족하니까 예. 김범규 기사님. 저는 여러 개가 있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시급한 게 저희들 택시 기사들이 이렇게 운행을 하다 보면 주말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평일 때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일반 차보다 빈 차가 더 많다는 거 분명히 다 느끼실 겁니다. 그거는 법인 차든 개인 택시든 아마 똑같을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마 그 서로 살기 위해서는 그 요일제를 꼭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부재. 부재를 꼭 부활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 지금 그 가장 많이 노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과로거든요. 예, 어떻게 해서라도 부재가 부활이 되면은 또 쉴 수 있는 요건도 또 어떤 부분은 또 일부 주어질 수 있으니까 예. 꼭 부재가 부활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뭐 전적으로 우리 김범규 기사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재라는 것은 사람도 쉬어야 되지만 택시도 쉬어야 되거든요.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민들이잖아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택시를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계속 굴리면 택시가 아무래도 기계는 부하가 걸리잖아요. 이 부재를 뒀던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거든요. 기사도 쉬고 택시도 쉬면서 점검을 하라고. 그 2년마다 한 번씩 심사를 한다는데 이번에 심사하실 때 반드시 부재 해제를 처리하고 재도입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다 질문을 드렸는데 새로 택시를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팁 또는 뭐 조언 이런 것을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우리 윤영민 기사님부터. 예. 제가 봤을 때는 법인 택시를 하면 제일 좋은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첫째, 자가용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정말 멋진 이야기네요. 내 영업용 차가 내 자가용이니까 굳이 내가 세금 내가면서 기름 넣어가면서 운행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개인 택시도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개인 택시 생각을 완전 버렸습니다. 예. 그 이유가 앞에도 얘기했다시피 수익면이라든지 이런 다각도를 봤을 때 법인 택시도 괜찮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고 예.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뭐 제가 어느 회사에 있다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예. 회사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예. 그리고 지금은 정이 들어서 제 동료들이 다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분들을 봐서라도 제가 법인 택시를 포기를 못할 것 같아요. 네. 우리 김봉규 기사님은 그렇게 수입을 600이면 지금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 많은 수입을 올리면서도 동료하고도 사귀기도 하고 그 동료들 때문에 그만두지 못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보니 참 정말 뭔가 이 찡한 느낌이 듭니다. 고참님 한 말씀 해주시죠. 정년이 되셔가지고 네. 집에서 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분들도 한번 또 택시도 괜찮은 직장이다. 집에서 쉬면은 사람이 나태해집니다. 빨리 늙어요. 그러니까 정년이 넘어서도 얼마든지 택시에 저희 그 뭐 회사의 지인 한 분은 76살이신데 저보다 영업을 더 잘하십니다. 얼마든지 건강하게 생활을 하면서 안정된 수익금을 보장이 되니까 택시에 한번 도전해 보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세가 드신 우리 노인분들이 도전해 볼 만한 이유가 우리나라가 그나마 복지가 잘 돼 있잖아요.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노령연금인가 이런 것도 나오고 그리고 또
내가 소득이 많으면 근로장려금이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예, 예. 근데 예. 나이가 들어가지고 한 예. 달에 한 100만 원 정도만 번다 생각하고 예. 일을 하시면 예, 예. 근로장려금도 받고 또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노령연금도 받고 또 100만 원 보태가지고 쓰고 또 어떤 분은 국민연금도 넣으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연세가 들어도 굳이 예, 예. 100만 원 정도만 번다 생각하면 예. 금방 정말 좋은 팁입니다. 예, 예.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내 몸에 맞게 일을 하면서 적당한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좋은 팁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김상윤 기사님. 저처럼 몸 불편하고 하신 분들도 예. 택시 운전에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몸이 불편하다고 집안에만 이래 있지 말고 예. 예, 택시 운전을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하고 접하고 이동을 하면서 새로운 것들도 많이 보고 예, 예. 그러니까는 마음적으로 참 편하고 집에만 앉아 있으면 진짜 엉뚱한 생각만 들고 이러니까는 예. 한번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예, 예. 아, 저는 오늘 정말 이런 조합을 만들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부탁을 드려가지고 됐는데 이 조합이 어느 분이 도와주신지는 몰라도 이렇게 조합을 만들어 주시고 또 다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택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다양하다는 거죠. 또 택시에 도전할 수 있는 분들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 택시에 도전한다는 것을 쉽사리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김상윤 기사님이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네. 저는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도전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송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결론은 마음먹기 달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로사가 많은 택배 기사보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배달 기사보다 택시 운전이 훨씬 더 안전하고 수입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위기가 곧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장애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좀 연세가 많다 하더라도 또 생활비와 학비를 벌기 위해서 한번 택시에 도전해 보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오늘 네 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